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진 한 커플이죠.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의 관계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가 좀 특이합니다. 단순한 기사나 인터뷰 모음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관계의 역학을 분석했다는 소위 에너지 청사진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약간,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좀 생소했는데 읽다 보니까요. 두 사람의 실제 알려진 행보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특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의 기본 틀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청사진이나 운명 매트릭스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생년월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나 삶의 과제, 재능 같은 것들을 숫자로 풀어서 해석하는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심층 심리 분석 같은 건데 그 도구가 점성술이나 사주가 아니라 이 에너지 숫자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보고서는 바로 그 도구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 지도를 그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 아주 파격적이던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요? 맞습니다. 해방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각자 가진 아주 무거운 카르마적 과제를 해결하고 또 함께 봉사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 전제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자 숙제인 셈이죠. 서로에게 구원이자 숙제라. 와,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그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에서 두 사람의 역할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던데요. 신민아 씨는 닷, 그리고 김우빈 씨는 돛이라고요. 네. 신민아 씨의 핵심 에너지가 바로 균형과 책임감을 상징하거든요. 관계가 흔들릴 때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인 거죠. 구조를 만들고 안정을 제공하는 힘이 아주 강해요. 음, 반면에 김우빈 씨의 에너지는 흐름과 변화 그 자체입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유연하게 나아가는 돛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닷과 돛이라니. 와, 정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처럼 들리네요. 돛은 닷이 없으면 표류하고 닷은 또 돛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니까요. 바로 그 점을 보고서는 상호 구원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안정을 추구하는 신민아 씨의 성향이 때로는 과도한 통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김우빈 씨는 옆에서 힘 좀 빼고 흐름에 맡겨도 괜찮아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아, 반대로 김우빈 씨의 그 자유로운 흐름이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질 때 신민아 씨라는 그 닻이 단단한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런데 보고서는 두 사람 모두 통제의 감옥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태어났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같은 과제인데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해방계약의 핵심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신민아 씨의 과제는 주로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커리어, 돈, 사회적 성취 같은 영역에서 완벽한 통제를 통해 안정을 얻으려는 그런 부담감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게 그녀의 숙제라는 거죠. 반면에 김우빈 씨의 과제는 훨씬 복잡하던데요. 무슨 지식을 이용한 심리적 통제,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 보고서는 김우빈 씨의 카르마적 과제가 좀 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 권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었을 수 있고요. 이번 생의 교훈은 그 힘을 통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자유롭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와, 그러니까 한 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통제에서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서로의 감옥을 열어주기 위해 만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로 보고서는 세 가지 궁합의 열쇠를 제시해요. 서로의 가장 깊은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열쇠,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열쇠는 헌신에 관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김우분 씨는 관계에서 무엇보다 헌신적인 안정감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민아 씨의 핵심 본질이 바로 그 안정감과 책임감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에게 그녀는 집 그 자체이자 그가 찾아 헤매던 균형의 화신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김우빈 씨가 찾던 바로 그 닻이 신민아 씨였던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열쇠는요? 두 번째는 치유의 열쇠입니다. 이번에 신민아 씨의 과제와 관련이 깊은데요. 그녀는 사랑에서 종종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뭐랄까 희생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을 가졌다고 분석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김우빈 씨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봉사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김우빈 씨가 올바른 봉사의 의미를 배우면서 역으로 신민아 씨가 그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봉사를 배우고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잃지 않는 건강한 사랑의 경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이해입니다. 이해요. 네. 신민아 씨는 관계에서 각자의 사적인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받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김우빈 씨의 내면 또한 혼자만의 깊은 사색을 즐기는 은둔자와 같아서 그녀의 그런 필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는 겁니다. 함께 있지만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관계라. 정말 이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 추상적인 에너지 설계도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례가 바로 2017년 김우빈 씨의 암투병이라는 아주 큰 시련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워했던 사건인데 이 보고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이 사건을 두 사람의 관계 매트릭스에 아예 예정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정된 이벤트라니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네요. 그렇죠. 두 사람의 공동 운명에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불사조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에너지가 관계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그 거대한 시련이 일종의 리셋 버튼 같은 거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개인적인 자아를 벗어던지고 봉사라는 공동의 사명을 가진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불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그 불길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보면 이 분석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때 김우빈 씨가 활동을 전면 중단했을 때 신민아 씨가 곧바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모든 병원 치료 과정에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론과 현실이 만나는 겁니다. 신민아 씨의 행동은 앞서 말한 닻의 역할, 즉 책임감과 구조를 제공하는 그녀의 핵심 에너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발현된 사례예요. 김우빈 씨의 삶이 송두리째 멈춰버린 그 순간, 그녀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아, 아까 말한 그 치유의 열쇠가 작동한 순간이기도 하겠네요. 그녀가 그를 돌보는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희생자 함정을 치유했다는 그 부분이요. 정확합니다. 만약 그녀가 희생자 모두였다면 아마 지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신민아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죠. 보고서는 이 미소가 그녀가 희생자가 아니라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는 파트너로서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고통을 견뎌낸 게 아니라 재탄생의 과정을 함께 이끌어간 거죠. 그 끔찍한 시련을 관계의 재탄생 과정으로 재해석하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난 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았을까요? 보고서는 여기서 또 거대한 긴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위기를 극복한 두 사람 앞에 놓인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 긴장의 정체는 그들의 영혼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들이 손에 쥔 현실적인 도구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돼요.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영혼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지혜를 탐구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조용한 은둔자의 삶에 가깝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톱스타잖아요. 부와 명예, 영향력까지 모든 걸 가졌는데 영혼은 조용한 삶을 원한다니? 이건 정말 큰 모순인데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이 이걸 정확히 표현해요. 기업을 세울 도구를 가졌지만 영혼은 은자의 암자를 갈망한다. 이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요,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물질적 도구, 즉 돈과 명성을 사용해서 영혼이 원하는 가치, 즉 지혜와 봉사에 기여하는 유산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이 기부 커플로 불릴 만큼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신민아 씨는 15년간 40억 원 이상을 기부해 왔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교 건립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보고서에서 이 모순의 해결책 예시로 교육 자선 기금을 들었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일치하죠. 와, 소름 돋네요. 김우빈 씨의 경우도 더 극적이지 않나요? 본인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병원이나 아픈 아이들을 돕는 활동이 많더라고요. 네. 김우빈 씨의 기부는 자신의 카르마를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행위로 분석됩니다. 본인이 겪었던 그 죽음과 부활의 시련을 똑같이 겪고 있는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자신의 부와 명성을 사용하잖아요. 이건 자신의 고통을 더 큰 사람과 지혜로 승화시켜서 봉사라는 유산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카르마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장 최근인 2024년으로 와보죠. 보고서는 2024년이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이중 활성화의 해라고 분석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장 엔진이 동시에 최고조로 점화되는 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인생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정확히 겹쳤어요. 신민아 씨는 올해 절대적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에너지 주기에 들어섰는데 이게 그녀가 평생 추구해야 할 영혼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해요. 통제의 감옥에서 벗어날 졸업시험 같은 해인 거죠. 김우빈 씨는요? 그에게도 특별한 해인가요? 김우빈 씨는 승리를 향한 강력한 행동과 전진을 의미하는 에너지 주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또한 그가 현실 세계에서 이뤄야 할 사명과 정확히 일치해요. 우주가 그에게 이제 전차를 몰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강하게 등을 떠밀어주는 시기인 겁니다. 한 명은 자유, 다른 한 명은 행동. 이 두 에너지가 각자의 최근 작품 활동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공개 시기도 거의 비슷했고요. 맞습니다. 김우빈 씨는 넷플릭스 액션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말 그대로 무술을 사용해 행동하는 전사 역할을 맡았죠. 그의 전차 에너지가 스크린에서 폭발한 셈입니다. 반면 신민아 씨는 로맨틱 코미디 손해보기 싫어서를 선택했어요. 수년간 보여줬던 깊고 무거운 역할에서 벗어나서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캐릭터를 연기한 것 자체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에너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공개되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엔 정말 절묘하네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현상을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봅니다. 각자 최고의 타이밍에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무대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분석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서사시를 보는 것 같네요. 이 보고서의 관점에 따르면 신민아, 김우빈 씨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각자의 무거운 과제를 해결하고 함께 더 큰 빛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교한 영혼의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던지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보고서는 이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환상이나 비밀,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는 평생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절대적인 정직함과 위기가 닥치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관계의 기반 자체가 끊임없는 재탄생으로 설계된 이 커플이 앞으로 스스로 만들어갈 다음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